안녕하십니까. 헤세드 결혼문화 선교회 반동현 대표 주요셉입니다. 오늘 또다시 나는 왜 결혼이 안 되지? 라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미혼자들이 교제를 잘 하지만 막상 결혼까지 이행하려고 하면 중간 단계에서 많이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이 돼서 잘 결혼까지 나가지 못하는지, 다섯 번째 남성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들은 현실 준비가 부족한 부분, 또 여성들은 마음의 준비가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대비적인 내용이죠. 부족하긴 부족한데 남성들에게 더 두드러진 것은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하고, 여성들에게도 물론 양쪽은 똑같은 문제가 있지만 조금 더 두드러진 부분은 마음의 준비가 부족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성들도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우리 남자들이 여성들을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결혼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빨리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론에서 뉴스에 보도되는 극히 일부의 표본을 갖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난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독신으로 살겠다는 이러한 퍼센테이지가 많고 그런 사람이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순간일 수 있어요. 일시적인 마음 상태. 막상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정말 좋은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기회가 많이 봉쇄가 되어 있고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언론에서는 그걸 부추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막상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만난 사람과 데이트를 잘해서 교제를 잘해서 결혼까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걸림돌을 많이 제거하면 두 사람이 얼마든지 좋은 짝으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남성들이 어떤 면에서 부족함을 느낍니까? 결혼을 정말 소망하고 결혼을 정말 하고 싶어하는 미혼자들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려고 할 때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내 모습이 있는지 거울에 비춰봐야만 나의 모습, 자화상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성 앞에 다가가서 내가 어떻게 보이고 상대방에게 어떠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놓고 볼 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거울에 비친 것처럼 자신의 여러 가지 요소들, 속성들을 객관적으로 통찰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해서 상대방에게 나는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안 나는가 보다 라고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다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은 그렇지 못하고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잘 통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자존심을 상해하고 너무나 상대방한테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 미리 딱 방어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얘기 나오면 딱 잘라버리고 그러면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잘 고쳐지지 않고 같은 실수로 반복될 때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남성들이 상대방을 감동을 시켜서 안심을 시켜서 신뢰감을 얻어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요즘은 물론 남녀 평등 시대입니다. 얼마든지 여성의 권리도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성이 남성을 결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남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때입니다. 상대방에게 안심하고 내가 뭔가 맡겨도 이 사람은 든든하고 내 버팀목이 돼주고 내 곁에서 든든한 바람막이가 돼줄 거야 라는 어떤 신뢰감이 생길 때 여성들이 남성을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내리고 좋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교 문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는 문제, 효심 있는 미혼 남성들이 결혼을 많이 못하는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결혼을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인 것 같고 좋은 이렇게 배경을 갖고 있고 본인도 아무런 뭐 어려움이 결혼 생활을 꾸려가는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에 물론 여기는 여성들도 일부 해당이 되는데 특히 이제 한국 남성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문제 또 결혼하면 부모 가정으로 들어가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로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 대한 효심이 높은 것, 깊은 것, 그거는 권장할 사항입니다.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부모에 대해서 공경심을 갖고 부모에 대한 효심을 깊이 갖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부모에게 너무 의존이 되어서 부모 울타리에만 갇혀져서 자신의 독단적인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자기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부모한테 물어보거나 부모한테 의존해서 부모 결정이 다르게 나와서 그 사람이 오히려 여성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해서 신뢰감을 잃어버릴 때 이러면 결정적으로 결혼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밀착은 나중에 특히 한국 사회에서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문제로 인한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이러한 고부간의 갈등 문제는 결혼 후에 바로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전에 미혼자 때부터 우리 미혼 남성들은 부모와의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부모에게 도움을 받았고 부모와 좋은 관계였지만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여성, 나의 아내 될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지. 그것이 1순위, 우선순위가 돼야지 여전히 좋은 교제를 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면서도 부모의 눈치를 보거나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그거는 좋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여성은 마음에 부족한 것, 마음의 준비가 부족한 것을 봅니다. 여성들이 특별히 결혼하길 원합니까? 할 때 결혼할 의지가 약해져 있습니다. 요즘은 점점 결혼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져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결혼 생활의 모습을 많이 본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너무나 결혼해서 불행의 모습을 보일 때 불행한 모습을 주변에서 보이고 친구들이나 주변 친척이나 가족 내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여성들은 특별히 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또 남자친구는 만나고 싶은데 결혼할 생각은 아예 없게 되는 경우, 그냥 연애만 하겠다는 생각, 또 결혼을 부담으로 여기는 생각, 결혼이 꿈이 아니라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꿈속에서 데이트로만 좋은 백마탄 왕자 같은 사람만 만나겠다라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또 곤란하겠죠. 더 나가서 어떤 경우에는 여성들이 취미생활이나 또 반려동물을 너무 지나치게 키우는데 애착을 가져서 이성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 또는 일과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남성과의 데이트를 아예 제쳐놓는 경우 이런 경우도 사실은 결혼의 걸림돌입니다.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결혼은 우리 손에 있고요. 누구든지 결혼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데 아예 무능력자라면 모를까. 사지가 건강하고 멀쩡하면요. 대한민국 내에서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합니다. 남들보다 얼마만큼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둘째칩니다. 생계를 이어갈 정도는 누구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둘이 마음만 맞으면 좋은 사람만 만나면 결혼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남성들에게는 의존 심리가 강해서 결혼으로 이행하기 어렵고 여성들은 자유 심리가 강해서 결혼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특별히 어떤 문제가 되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유부단할 때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랄 때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생각, 그런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과감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지 여전히 문제 앞에서는
우물쭈물하고 답을 주지 않고 갑자기 도피해버려서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사라져버릴 때, 그러면 상대방 이성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항상 그런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보이면 상대방은 질려버립니다. 이 사람이 뭐야? 나랑 이렇게까지 약속해놓고 막상 문제가 부딪히니까 나는 모르겠다 해서 그냥 뒤로 사라져버리고 마네? 이래버리면 이 여성은 그런 남성을 배우자감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떤 본인이 극복하려고 해도 정말 어렵다. 이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싶으면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만나서 여자 마음, 남자 마음 이렇게 막 그냥 상대방 마음만 간단하게 자극시키는 이 정도의 테크닉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마음의 본질 그 상태를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다면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은 자유심리가 있어요. 어떤 심리냐면 결혼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많이 당했어. 여성은 결혼하면 너무나 끔찍할 거야. 내 자유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 요즘 여성들이 점점 결혼을 기피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결혼을 하면 내가 구속을 당하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내가 희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남성도 똑같이 희생하고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과 구속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자발적인 희생과 자발적인 구속은 좋은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원치 않는 구속, 원치 않는 억압, 원치 않는 순종, 이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있는 걸 나눠주고 싶고 내가 상대방이 기꺼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해도 내가 들어줄게. 그거는 기쁜 구속입니다. 자발적인 구속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내가 이 자식한테 매일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자식이 안 낳아. 이런 마음보다는 대다수는 내 자식 아무리 희생스러워도 내 자식을 품고 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려고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래적인 결혼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모든 것을 상대방에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만날 경우에는 그런 계산으로만 움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화가 너무나 계산적인 문화가 되다 보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는 것을 마치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구속당하는 것은 자발적인 구속은 얼마든지 당해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구속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의 독점권, 독점 사용권을 주고 나도 또한 상대방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한 관계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을 일반적인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로서만 자꾸 동일한 잣대로 보는데 전혀 다르다. 그리고 내 자유를 보장할 건지 자꾸만 따지고 결혼 전에 지금의 이렇게 편안한 상태를 결혼 후에도 그대로 다 받아주고 이해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남자는 변화하라고 얘기하고 여성들의 입장에서 남성은 저거 부모 품을 떠나고 좀 가부장적인 모습을 버리고 뭐 이렇게 요구하는데 여성들은 여전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안락한 둥지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 또한 상대방의 그런 것을 요구하면 기꺼이 나에게 갖고 있는 안락한 둥지도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한 희생의 모습, 헌신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남녀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값싼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거래적인 사랑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런 진정한 사랑에 깊이 있는 관계와 교제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드물다 보니까 너무나 지금 오늘날 남녀 간의 사랑이 타락되어 있고 결혼이 너무나 하찮은 너무 값싼 싸구려 결혼 문화로 변질되고 타락됐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이러한 남녀 관계가 결혼을 한다고 행복감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혼 뭐하러 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결혼 안 한 사람들에게까지 자꾸 권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에 자기가 실패한 것을 자기의 동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자기 푸념을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둘이 만나서 싱글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랑과 행복감을 느끼는 커플이 있고 그런 남녀라면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자꾸 권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실패 사례를 귀담아 듣지 말고 결혼의 성공 사례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심리를 벗어나야 되고, 또한 상대방 남성도 똑같이 구속당한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꺼이 자신을 던졌기 때문에 나 또한 상대방을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나 자신을 상대방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남자와 여자고, 그런 남녀가 하나로 한 지붕 밑에서 살 때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의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결혼 문화가 너무나 변질되어 있고 너무나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배척하는 모습, 또는 불신하는 모습, 또는 상대방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투쟁의 문화, 조금은 거친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사회면에 비극적인 부부들의 사례들이 나타나서 결혼에 대해서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하고 두 사람이 충분한 신뢰관계 속에서 결혼하게 되면 그 아름다운 결혼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그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미혼자들이 더 결혼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나도 저런 부부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꿈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또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